학교에서 뭐 급식 주고 하니까 이제 뭐 밥도 이제 먹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갈 때는 도시락 싸가도 되는데 학원에서 이제 도시락 먹으면 이제 냄새 나고 싫어하니까 나가서 뭐 먹고 나오면 돼요 그냥. 그쵸? 학원 앞에 뭐 식당 이런 데 가서. 나중에 수능 볼 때는 도시락 싸가는 건 아니죠? 네. 수능 볼 때 도시락 어디서 먹어요? 교실에서 먹지 뭐 어디서 먹어. 교실에서 먹어요? 아니면 저기 그 벤치나 뭐 이런 데 내려가서 먹고.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영어 볼 때는 냄새가 있는 채로 먹어요? 봐요? 그렇지 뭐 있는 채로 보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서로 다 그렇게 보는 거지. 안 그러냐? 냄새가 안 났던 거 같아요. 시험 당일이니까 그런 거 신경. 그렇지 신경 안 쓰지. 별로 이거 그리고 시간이 좀 길잖아. 거기 밥대가 좀 길어서 네. 그 냄새 다 빠져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원은 이런 데서 먹으면 이제 냄새 오래 갔잖아. 그쵸. 얘가 좀 샜는데요. 하여튼 뭐. 네. 자 여기 하근찬 이거 볼게요. 하근찬의 나룻배 얘기인데 하근찬이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저기 순환이대 있죠. 혹시 연관될까봐 이제 아까 그 최만식은 뭐 태평천하도 있고 뭐 레드메이드 인생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이거잖아. 아빠는 이제 팔 잘리고 아들은 다리 잘리는 얘기 알죠? 뭐 처음 들어봐? 순환이대? 제가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 알면 돼. 아빠는 저기 그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갔다가 팔 잘리잖아. 네. 근데 아들은 이제 6.25 전쟁 갔다가 이제 다리 잘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아들 얻고 이제 다리 건너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게 6.25 전쟁하고 연관된 뭐 이런 작품을 되게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알겠어요? 네. 이것도 뭐 줄거리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줄거리를 뭐 대충 보면 돼요. 이게 6.25 전쟁 얘기인데 여기 바로 읽을게요. 여기 117조. 전쟁이 터지자 바로 무슨 전쟁이겠어 당연히? 6.25 전쟁이겠죠. 뱃사공이 삼바오는 징병된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인 두칠 천달 등을 배에 태워 강 밖으로 보낸다. 어느 날 마을로 가는 배에 오른 우편 배달부에게 자신이 군수가 양생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자, 우편 배달부가 지금 양생원한테 뭘 보내고 있어요? 편지를 지금 전달해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군수가 양생원한테 보내는 편지를 우편 배달부가 배달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 밑에 줄에 나오죠. 바로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잖아. 자, 편지 내용이 당연히 뭘까요?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잖아. 죽었다. 그렇지. 전사통지서겠죠. 딱 보니까 전사통지서예요. 그죠? 네. 전사통지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물론 양생원네 집이었다. 밑에 나오는데 이 양생원이 바로 누구 아빠예요? 얘가 이제 천달이 아빠예요. 밑에 나오죠. 읽어보면 이거는. 천달의 집이에요. 천달의 집이죠. 양생원이 천달의 부예요. 알겠어요? 아버지죠. 온 집안이 그대로 오름 도관이었다. 난데없는 곡성의 마을은 발각지 집이었다. 순녀가 바로 누구겠어요? 얘는 천달의 처죠.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군대에 끌려갔다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뭐 이건 읽어보면 나오는 거라서 미리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열이 얘는 누구겠어? 당연히 천달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 아들 다 박살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덩달아 피피피 소리를 질렀다. 천다리가 뭐 어쩌고. 자, 이건 누가 들은 얘기예요? 천다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뭐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뼈다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뼈다귀 뭐겠어 당연히 유골이겠죠, 그죠? 네.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일랑 이을랑 한이 없었다. 풀무 알죠? 풀무. 풀무가 뭐예요? 풀무. 원래 어디서 쓰는 거예요? 풀무. 대장간에서 그 불 막 이렇게 바람 일으키는 거 그걸 풀무라고 그러잖아. 아 미치겠네. 풀무를 몰라요? 원래는 이게 열을 막 올려야지 그 저기 쇠를 녹일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중에 발명하죠. 이렇게 발로 막 밟으면 바람 쫙 들어가는 거. 그 풀무라고 그래. 풀무. 그래서 풀무 같은 어쨌든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을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그렇죠. 이거 배경을 통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 슬픈 분위기, 어떤 뭐 배경을 통해 분위기 뭐 이런 걸 제시하죠. 주로 무슨 심사? 이건 뭐 소설이니까 뭐 심사는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주로 이제 뭐 풀무 소리, 바람 소리 뭐 주로 이제 청각적 심상이죠, 그죠? 며칠 뒤 이른 새벽 양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읍내로 왜 가겠니 이게? 유골 가지러 가겠지.
전사통지선 왔고 3바우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바우 얘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전지적 시점인데 이제 순녀 얘기로 가요. 순녀의 등에 엎인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리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자 뭘 쓰고 있어요? 사투리 쓰죠? 방언. 자 방언과 사투리를 쓰면 항상 나타나는 효과 뭐예요? 사실 그렇지 사실감 또 향토성 뭐 이런 거죠. 맨날 나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겠냐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부터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읍내가 먹고 엄마 읍내가 읍내지 먹고 저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뭐하러 가노? 지금 말하기 싫은 거야 그죠? 지금 엄마는 답답하니까 수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자 이건 누구의 속마음이야?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렇지 수녀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화자는 누가 돼요? 순녀가 되죠. 초점화자 알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속마음 제시하는 거를 초점화자라고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녀의 초점으로 지금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할아버지를 물어본다. 자 여기는 누구의 시점이야? 또? 그렇지 아들 저기 대열이 시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속마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화자들이 알겠어요? 네. 오케이? 네. 서술자 이동이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서술자는 전지적 시점이야. 초점하다가 살짝 바뀌는 거 알겠어요? 그 원래 있잖아. 소설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바뀌면 독자가 재미없어서 던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너네가 보는 대부분의 이 그 교과서 작품들은 시점을 그렇게 막 휙휙 바꾸거나 이런 작품들 잘 없어요. 알겠어요? 네. 여기 지금 뭐 서술자는 안 바뀌고요. 그냥 초점하지만 살짝 바뀌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순녀 초점으로 얘기했다가 여기서 이제 뭐 대열이 초점으로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소설 지금 문제 풀다 보면 뭐 서술자의 시점이 바뀌면 이런 거 나오면 거의 99.9% 틀린 지문이 알겠어요? 오케이? 네.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하부이 우리 뭐하러 가노? 하부이 니도 모르나? 벌글에 돌은 두 눈을 물겁게 내리감을 따른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도 여기 이제 또 쫓아맞아 누구가 돼? 양세원 할아버지가 됐죠.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킹킹 칭얼거리다 그만 엄마의 등장을 마구 때려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하늘이 탄다라는 건 뭐겠어 이게? 난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노을이 황혼이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밑에 줄에 나와 있더라고. 좀 더 읽어보면 벌건 물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내렸다. 강물도 꽃자스적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가는 황혼이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벌건 불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벌건 불길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황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황혼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겠니? 어떤 분노, 슬픔 뭐 이런 거겠죠. 자식이 죽었다는 어떤 분노, 슬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황혼 속으로 양성원은 돌아왔다. 양성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 반듯한 상자를 하나 같이 안고 네모 반듯한 상자 당연히 뭐겠니? 유골함이겠지. 상자는 하얀 부에 쌓여있었다. 수녀는 고무신을 벗어 들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까맣게 질려있었고 양생원의 얼굴에는 두 봉우리의 광대뼈가 엄청나게 붉어져 올랐다. 봉우리의 광대뼈가 붉어져 올랐다라는 건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신경 엄청 많이 썼다는 얘기 알겠어요? 외양 묘사가 나타나죠?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죠. 외양 묘사하면 당연히 간접 제시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케이? 엄마의 공둥이에 매달린 대열이는 달랑달랑 종아리를 흔들며 돼지 새끼처럼 잠이 들어있었다. 모두 지실대로 지쳐있었다. 후다닥 배에서 뛰어내린 삼바오는 양세원 앞으로 달려가서 인자 오시는교. 자, 삼바오보다 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양세원이 그래도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알겠어요? 어느 날보다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끝째째 철을 사면서 양세원이 안고 있는 상자를 자기가 받아 들려고 했다. 잘 모르니까 아니 죽었다는 건 아는데 그냥 어떤 뭐예요? 약간 동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남의 아들 유골함을 그때 들어주면 좀 삼바오도 약간 좀 그렇지. 어쨌든 좀 순수한 모습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응 하고 양생원은 고개를 크게 한번 가로저어 버린다. 당연하지. 자기 아들 유골함을 누가 맡기겠어. 그죠? 그렇죠. 배에 오르자 수녀는 대열이를 내려 꿈에 안았다. 대열이는 보송보송한 눈을 비비면서 잠을 깼다. 뒤로 넘어갈게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버둥이를 까만 그림자 2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 갑자기 잠깐만. 근데 중략됐네요. 중략됐다라는 건 이제 얘네들은 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발버둥이를 까만 그림자가 2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난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여기가 여기 고향 마을이 있는 데일 거고 이게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니.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배에서 내린 두 사람 그래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얘네들 말하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아니고 딴 사람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데려다 줬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누구야 저기 양생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에 이제 어디야 뭐 읍내가 있는 방향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된 거예요. 알겠어요? 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림자 2개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림자 2개가 이제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에서 내린 사람 중략 부분이라는 걸 내가 자꾸 까먹는데 이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여기 양상훈네 가족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양상훈네 가족은 이쪽에다 내려줬을 거 아니니. 그죠? 이쪽에다 내려주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이제 딴 사람들 내려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3번은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며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가 아닌가? 우리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긴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식이 돌아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갸들 둘인가? 3번은 눈을 곧장 꺼뻑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니 보는데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자, 이 사람들 누구겠어? 바로 그림자 2개 바로 이 사람. 양복쟁이 하나랑 총 든 사람 바로 징집관이겠죠? 모병관이겠지? 정확하게 하면 모병관, 징집관 뭐 비슷한 말입니다. 아 모병하면 안 되겠다. 모병은 의사를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강제로 동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북한군도 아니에요. 얘네들 국군이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3번은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강제 뭐예요? 강제 징병이 지금 계속 자주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까지니? 술기와 함께 온몸이 피가 얼굴로 치솟는데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간단 말이다. 데려가서 두치리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놨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꼬라지가 됐어요. 뭐 다리 하나 부러지는가 맞지? 아니 잘렸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천다리는 돌려준다는 것이 빼다기일 뿐이지. 죽었잖아. 더구나 우리 용팔이 상태에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 3바오는 무도둑과 어금니를 문다.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고 그런다.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기세가 높고 어때요? 불만이 있죠. 분노가 있어요. 이래 심리변화가 나타나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지세가 높고 불만과 분노에 있다가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두두들 떨리는 것이 아닌가. 자, 어떤 심리로 바뀌어요? 그렇지. 무기력함 뭐 이런 걸로 바뀌지. 두려움 뭐 무기력함 두려움 뭐 이런 걸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막 저것들 또내 막 이런 화를 막 내다가 이제 가까이 올수록 이제 점점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자극감 힘없이 풀려나간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무기력함이죠. 하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도다. 이제 눈물까지 물려요.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자 나왔다. 자,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한 생각이 뭘까요? 벌써 예상이 되죠? 뭐겠니? 안 읽어봐도 난 예상이 되던데 용가족이가. 그렇지. 배를 안 태우는 거지. 토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배를 안 태워주고 토끼는 얘기입니다. 얘기 그거야. 알겠어요? 네. 나 여기까지 딱 읽은 순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니? 야, 배 태워주는 사람이. 토끼는 이거겠지. 옳지. 3번은 공중을 탁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추켜 올렸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그 가슴에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그지? 네. 직접 짓이에요, 간접 짓이에요?
공동위를 타치고 고의치로 불끈 축켜 올렸다잖아.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잖아.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결심을 보여주잖아. 네. 좋은 수고 말고 얼른 단추를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무리로 치켜든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배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삼바오의 어떤 급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치? 네. 삼바오는 아래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뱉는다. 긴장감이죠.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긴장감 이런 사람들이 좀 순박하잖아. 네. 정부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네.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 있는 겁니다. 배는 자세를 가다놓고 신나게 내단다. 감기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불이 나게 떠나는 배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가지고 달려오며 냅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여보 여기 탈 사람 있어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오는 이번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씩 핥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이건 뭐가 나타나요? 만족감이죠. 씨 웃잖아. 만족감이 나타나요. 그죠? 이것도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다? 감정.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간접 제시입니다. 어디 탈 때는 한번 타보지? 그럼 꽃방귀를 껴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기가.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주먹으로 삿대질을 했었는다. 삼바오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이건 미줄이죠. 이것도. 통쾌하지가 않았다. 이건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예요? 그렇지 이건 직접 제시죠. 자기에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랍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거 자식 잡아가려고 만들 줄 아나?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오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우수수 떨려 왔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야? 으스스 떨려왔다는 건 두려움이죠, 그지? 네. 심리 변화가 계속 나타나요, 알겠어요? 심리 변화가 계속적으로 뭘 통해서 대부분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요. 그다음 뭐 소설 자체가 그렇지 뭐 그냥 줄거리 파악만 하면 돼요. 뒤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다 풀고 가세요. 맨날 얘기하지만 네. 연기 안 되니까 뭐 어차피 뭐 그냥 합인차 안 봐도 풀고 오시라고 맨날. 그다음에 요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아요. 불신 시대인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줄거리가 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불신 시대인데 이거는 약간 좀 줄거리를 좀 읽으셔야 돼요. 박경리 소설인데 박경리 원래 이제 토지가 유명한데 어디 있냐면은 그 답지에 보면 64페이지 답지 64페이지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인해 이것도 배경이 언제예요?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하나뿐인 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약도 챙겨주지 않은 의사의 무관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수는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네요. 알겠어요? 네. 남편은 전쟁 때문에 죽었고 문수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 의사 때문에 죽은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들 문수의 죽음으로 진영은 사회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불신시대. 알겠어요? 전쟁 이후의 어떤 6.25 전쟁 이후죠. 6.25 전쟁 이후의 어떤 사회적 불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상실감을 잊기에 진영은 종교에 매달리고자 하나 그런 진영의 눈에 미친 동구 타락한 종교계는 그녀에게 분노를 안겨줄 뿐이다. 또한 폐결핵인 진영이 찾아간 병원은 한결같이 엉터리에 거리에는 가짜차 주사에게 남아오고 있다. 더군다나 진영의 돈을 떼어먹은 가럴동 아주머니는 사기로 인해 돈을 잃게 된 자신의 고민을 진영에게 떨어놓는다. 이 진영은 이러한 시대의 문제에 지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를 터뜨린다. 사회의 부당함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진영은 전에 맡겼던 문수의 위패와 사전을 불태우고 삶의 의지를 다닌다.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 장면만 교과서 여기 교과서란다. 우리 수특에 실려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앞으로 어때요? 전쟁 이후의 어떤 사회적 불신에 대한 사회적 불신? 불신보다는 그냥 사회적 부조리죠. 사회적 부조리. 여기 나오는 이제 부조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병원, 종교 뭐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 있는 겁니다. 뭐 전쟁에 있는 거지만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겁니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부조리 주제에 것 좀 쓸게요. 부조리에 대한 불신과 비판입니다. 그래서 불신 시대입니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알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염 방치되었기 때문에 전염 방치됐다는 건 이건 뭐 옛날 소설이라서 완전히 뭐 이런 말이겠죠. 벌써 이게 한 저희 전쟁 이후니까 있잖아. 거의 한 60년, 70년 된 소설이에요. 이것도 벌써 한 60년대 나왔겠지 이 소설이.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무르트고 아귀가 일시었다. 앓다부터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돈충치가 일시에 수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그러니까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죽었고 그 다음에 병도 났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치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 한 마리 지렁이가 이제 바로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한 마리 지렁이 이게 이제 바로 자신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어떤 뭐 자신의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햇볕 속에 쨍쨍 지금 말라붙은 뭐예요? 지렁이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해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자, 이거는 당연히 누구의 아이의 울음소리겠어? 그렇지. 아들 잃은 기억이죠. 아들 잃은 기억이죠. 그 다음에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이건 당연히 무슨 기억이겠어요? 전쟁 기억이겠지.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조각이 수없이 날아서 얼굴에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로 뒤덮여가면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다. 자, 뭐에 자꾸 빠지는 거야? 환각에 빠지는 거죠, 그지? 이거 환각입니다. 여기 A 부분. A가 아니고 거기. A 부분 전체가 거의 뭐 환각이죠.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렸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밑줄이죠. 그러나 그곳에다라는 말에서 그 전에도 뭐야? 여러 병원을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니까 그 전에 딴 병원도 갔었는데 그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만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니까 병원이 그지 같은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 이유도 있죠. 뭐예요? 돈이 없다는.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병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병원에 뭐가 나타나요? 부조리죠. 그죠? 빈병을 팔고 있잖아 지금.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난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 이게 Y병원, S병원까지는 좀 뭐 그래. Y병원은 주사약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대요. 빈약병 파는 게 뭐 그렇게 나쁜데? 빈약병을 파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애 있냐? 쓰고 난 빈약병 팔면 안 돼? 안에 가루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세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찾아봤는데도 뭐 딱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 이게 뭐 안 좋은 행위인가 봐. 알겠어요? 그냥 효과 없는 약을 빈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 그거는 아니. 빈 약병을 팔면은 그 뭐 아무것도 없는 약병을 돈 주고 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겠지. 그건 밑에 나와 있더라고. 뭐 후춧가루병으로 쓰고 임금병으로 쓴다는 말이 나와 있더라고. 밑에 읽어보면. 근데 빈약병을 파는 게 그렇게 불법적이고 나쁜 일인가? 사기당했다는 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기당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알겠어요? 아니, 뭐지 하는 생각. 아니 Y병원하고 S병원은 이해가 되는데 H병원이 왜 나쁜 걸까? 뭐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진영은 간호원이 빈약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 이 빈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약간 있잖아. 진영이 오해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진영은 간호원이 빈약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진영의 오해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죠. 오케이? 뭐 문제 나오겠냐 뭐 이런 거. 그러나 H병원만 방금 전에 읽었죠. 그래서 H병만 그런 건 아니다. 이때 다 이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한민국 병원들이 1950년대 60년대 다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시대적 상황인 거지. 임급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뭐가? 빈약병이.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말이 좀 붕붕 뛰어. 빈약병하고 야 가짜 주사약하고 또 무슨 말이야?
상인들은 태연이 그런 가짜를 진짜 속에 진짜라고 진짜 속에 진짜라고 나발 불었다. 나발 불었다라는 건 알죠? 이게 막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나발 불고 자빠졌다 뭐 이런 말이 약간 관용 표현.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들 따위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막 무수히 마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빈병하고 가짜 주사약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빈병을 팔아서 이게 이제 가짜 주사약 병으로 쓰였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오케이? 네. 빈병이 딴 데서 이제 이 빈병을 가지고 가짜. 근데 H병원이 가짜 주사약을 놓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빈병 파는 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인가? 그냥 이미 사회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그렇지.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난 이걸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YS는 그래 나쁜 놈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H 그렇게 나쁜 놈인가? 트리거 같은. 그렇지. 약간 그렇지. 어떤 뭐 계기가 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해바라기 꽃이 씨앗을 안 한다. 갑자기 또 문장이 또 띄었죠. 해바라기 꽃이 씨앗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거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꽃이 씨앗을 안 한다라는 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이 아줌마가 이제 가롤동 무슨 아줌마인가인데 그래서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는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돈 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때는 이제 환이었죠. 1962년인가 이제 화폐 개혁해가지고 원으로 바뀌는데 그 전까지는 환이었어요. 알겠어요? 60몇 년인가 화폐 개혁 한번 하죠. 그때 이제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으로 원금 10만 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다는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금은 받았는데 뭐는 못 받았어? 이자는 못 받았다는 거지.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간 다음 그래 그치. 그래서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빌려줄 때는 목돈으로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푼돈으로 받으니까 결국은 집에 뭐야? 돈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죠? 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간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전해보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이 아줌마 기독교인가 봐. 그죠? 그러니까 절 보고 지랄하지.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내가 봤을 땐 기독교 같아 아무래도.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렇죠. 진영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종교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에 맡긴 것도 진영의 의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사냐면은 그 진영의 엄마, 바로 할머니의 의사예요. 그 밑에 나오는데, 그 아줌마는 또 기독교니까 왜 하필이면 또 절에 맡기냐고 뭐 이렇게 우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케이?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꼭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버리고 그저 멍멍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자,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바로 뭐예요? 이제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절을 가는 걸 말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 어머니 의사니까 뭐 존중해 준 거지.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 알죠? 과실, 실제 과일, 뭐 과실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줬다. 배사가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들어놓을게요.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소 하던 말이 생각났다. 여기서 당신네가 바로 누구예요? 진영이네 말하는 거지. 야, 너네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야 중둘이 신나겠다 이런 말인 거지. 오케이?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그쵸? 어떤 순수해야 되는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이런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혐오하는 거죠. 자기 혐오에 빠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신을 지금 혐오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오케이?
아직까지는 저기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었지만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었다. 산에는 개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이 뭐 전쟁 이후의 어떤 참혹한 상황이죠.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요새는 벌써 하나의 비문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완전히 비민굴이 알겠어요? 짜짜하게 괜히 샘터에서는 물을 깃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가 정신적 고통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어떤 빈민들이죠. 빈민들을 보고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정신적 괴로움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사치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어떤 극복의 계기가 돼요. 조금 글이 좀 그래. 나보다 더 못난 놈들이 있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그래, 그쵸? 야 나보다 못하는 40점 있으니까 난 60점은 괜찮은 거야. 뭐 이런 거야. 좀 그렇잖아. 아니 나는 좀 그래.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은 좀 그렇지. 더 못한 사람들 보니까 나는 좀 그래도 나은 거야. 아니 어찌 됐든 이게 뭐가 돼요? 극복의 계기가 돼요. 비판의 여지는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 박경기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데 당연히 글도 잘 쓰고.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너절했다.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는 꿈을 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꿈을 간직하는 것이 약간 불가능하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괴인다. 그 다음 중간부분 줄거리. 신앙으로 의지했던 가럴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지 여기까지는 좀 방금 전에 나왔던 지문이잖아. 그죠? 네. 여기 이제 줄거리가 지금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들고 이 아줌마도 지금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그것도 대학생한테. 이 대학생은 이제 약간 어떤 존재였어야 돼요? 약간 이제 이 순수하리라고 믿었던 존재죠. 순수하리라고 믿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존재마저도 뭐예요? 사기를 치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불신시대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그때 명절이나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벼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폭발한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위패를 찾아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진영은 비탈길을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가 불을 그어댄다.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내려가지는 것을 언제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결국은 이제 그 아픔은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그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픔을 잊지는 않겠지만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을 깎은 듯 고요한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하는 매몰스럽게도 맑다. 잠깐까지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빛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나요? 여기? 당연히 기억에. 꼭 의지가 뭐 마지막으로 나타나죠. 진영은 중얼거리며 집 잠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내가 봤을 때 나오겠나 싶긴 한데 항상 소설 읽어도 그래. 이게 나오겠나. 소설을 잠깐 좀 쉴게요. 이게 소설하고 극수필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갈레보캅에 가가지고 저기 그 운문 위주로 좀 빨리 볼게요. 여기 244페이지부터 알겠어요? 그렇게 좀 알고 계셔요들? 네. 미리 좀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습은 항상 환영합니다. 복습은 필수고요. 네. 예습은 항상 환영하고요. 복습은 항상 필수고요. 모의고사 나눠준 거 꼭 푸시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 이거는 해설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고는 이거 뭐 몇을 풀어보면 돼요. 여기 기출 모고는 요거까지 풀었으니까 국모하고 신모 세 개네. 애매하네. 구모만 풀까? 구모만 하나 열심히 풀어보세요. 궁금하냐? 구모만 하나 열심히 풀어주고 요거 오늘 나눠준 모고도 푸세요. 저그뭐 해설 좋잖아 이거 해설지. 아니 그 수업에서 해설 안 수업에서 해설은 안 할 거야. 진도가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맞춰보시고요. 애니 구모는 해설할 거야. 알겠어요? 네. 이해됐죠? 구모만 열심히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